안녕하세요. 행복한TV의 유튜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6천만 독자의 인생을 바꾼 위대한 베스트셀러 두 번째 이야기 선물인데요. 저자는 스펜스 존슨입니다. 선물이라는 책의 큰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도대체 난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 언제쯤 행복해질까? 마법과도 같은 행복과 성공의 비밀, 바로 무심히 흘려보낸 오늘 속에 감춰져 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 내일을 오늘로 앞당겨 쓸 수도, 지나간 어제를 끌어다 부활시킬 수도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세상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 네, 원제는 더 프레젠트 선물인데요. 서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빌 그린은 예전 직장 동료였던 리즈 마이클즈에게 급한 전화를 받았다. 빌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은 리즈는 곧바로 용건부터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되나요? 빌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빌은 쾌히 승낙하고 다음날 점심시간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리즈의 모습이 아주 피곤해 보였다. 잠시 안부를 묻고 음식을 주문한 뒤 리즈가 빌에게 말했다. 얼마 전에 해리슨의 일을 넘겨받았어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승진할 줄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당신이 퇴사한 뒤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줄었는데 업무는 더 늘었어요. 아무리 일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때로는 집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요. 게다가 왠지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참, 그건 그렇고 빌, 당신은 좋아 보이는군요. 리즈가 화제를 바꾸며 다시 말했다. 실제로 좋으니까 좋아 보이겠죠? 빌이 싱긋 웃으며 말했다. 이제는 일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이보다 더 즐거울 순 없을 겁니다.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생겼나요? 빌이 즐겁게 웃으면서 말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삶이 즐겁기만 합니다. 1년 전부터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계기라도 있었어요? 리즈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빌은 설명했다. 전에 내가 어떤 업무가 떨어지면 나 자신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기억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죠. 리즈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기억나네요. 빌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랬죠. 그동안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인생이 한층 즐겁기까지 한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리즈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리즈, 아마 내 말을 믿지 못할걸요? 내가 아는 좋은 친구에게서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죠. 그 이야기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리즈는 더욱 궁금한 표정으로 무슨 내용인데요? 라고 물었다. 어떤 젊은이가 인생과 일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행복과 성공을 달성한 이야기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한 후 일과 삶에서 실제로 적용시켜 봤어요. 그 이야기는 큰 변화를 가져주었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에 더 잘 집중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에서 전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미래를 계획하는데도 능숙해졌죠.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지 정확히 알고 그런 것들을 집중해 처리할 수 있는 데다가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인가요? 리즈가 물었다.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래요. 물론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느냐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들었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테고요. 그 이야기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우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얻는가 하는 것이겠고요. 내게도 그 얘기 들려줄 수 있나요? 빌은 차분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리즈, 솔직히 이야기하기가 좀 망설여지는데요. 당신은 매사에 부정적인 것 같아 보여서요. 게다가 이 이야기는 당신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말을 듣고 리즈는 좀 견면적인 표정을 지으며 자신이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도 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도움이 절실해서 빌을 꼭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빌은 자신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다. 빌, 정말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빌은 늘 리즈를 좋아했고 존경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먼저 그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리즈,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약속해줘요. 리즈가 그럼하고 하자 빌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훈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메모를 해가면서 소중한 교훈을 적기 시작했죠. 리즈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졌다. 작은 수첩을 꺼내서 메모를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야기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이윽고 빌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이야기를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옛날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소년은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에 대해 배우게 됐다. 소년과 노인이 서로 안 지는 1년이 넘었으며 그들은 함께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다. 어느 날 노인이 소년에게 말했다. 내가 하는 이야기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 까닭은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기 때문이란다. 그게 왜 소중한데요? 이 선물을 받고 나면 네가 더 행복해지고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렇지. 정말요? 소년이 놀라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언젠가 꼭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생일날 받으면 정말 좋을 텐데. 소년은 그렇게 말한 뒤 어디론가 놀러 갔다. 노인은 그저 빙긋 웃기만 했다. 노인은 소년이 동네에서 뛰노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았고 소년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종종 떠오르는 것을 보았다. 소년은 늘 행복했고 무엇이든지 자신이 하는 일에 홀딱 빠져들었다. 그런 소년을 지켜보는 사람들 역시 모두 즐거워했다. 토요일 아침이면 노인은 소년이 길 건너에서 잔디를 깎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소년은 휘파람을 불어가며 일했다. 노인의 어린 친구는 무엇을 하건 늘 행복한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노인을 본 순간 소년은 언젠가 노인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들려준 것을 기억해냈다. 그 선물은 뭐가 그리 특별할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궁금해진 소년은 길 건너편의 노인을 찾아갔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선물이란 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 지팡이 같은 건가요?
그건 아니란다. 마술이나 소원과는 관계가 없단다. 이해가 되지 않던 소녀는 하던 일을 계속했지만 궁금증은 더 커져갔다. 나이를 1살, 2살 먹어가면서도 소녀는 내내 그 선물이 궁금하기만 했다. 소원과 관계가 없다면 어딘가 특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걸까? 이곳과 완전히 다른 곳일까? 사람도 옷도 집도 돈까지도 다른 먼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일까?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지? 궁금증을 견디다 못한 소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그 소중한 선물이란 게 제가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란다. 네가 그 선물을 받을 때쯤이면 더 이상 어딘가로 가고 싶은 꿈 따위는 필요 없을 거야. 세월이 흘러 소녀는 10대 청소년이 되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불만만 늘어갔으며 친구는 물론 갖고 싶은 물건도 더 늘었고 좀 더 재미있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 급한 마음의 소녀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다. 노인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선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커져서 소녀는 다시 노인을 찾아갔다. 선물이란 것이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너를 얼마든지 부자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그 가치를 금이나 돈으로는 따질 수가 없단다. 소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 선물을 받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분명히 그랬지. 그뿐만이 아니다. 네가 무엇을 하건 훨씬 더 잘할 수 있단다. 분명히 너는 더 큰 성공을 거둘 거야. 성공이란 그게 무엇이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란다.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그 성공이란 게 제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모두 그래야지. 성공이란 누구나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한 그 무엇이란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게 그런 선물을 준 적이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요. 아니다, 그렇지는 않단다. 그건 실제로 있단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구나. 그 선물이 무엇인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당신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잊었을 뿐이었다. 10대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그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그 선물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넷도 열심히 뒤지고 먼 곳을 여행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는 너무 지치고 낙심해서 불행하다는 사실까지 깨달았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화가 나지만 화를 낼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것만큼 행복하지도 성공을 거두지도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노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인은 그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노인은 청년이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그 성공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그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선물은 내 스스로 받는 것이다. 너는 어렸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고 자신이 바라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가 잊혀지지 않고 계속 맴돌았다. 생각만 하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걱정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땅거미가 지고 있었다. 그는 급히 오두막집으로 들어갔다. 모닥불을 들여다보면서 처음으로 이 오두막의 멋진 벽난로를 알아차렸다. 크고 작은 돌들로 만든 것이었는데 꼭 필요한 분량의 회반죽이 그 돌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아주 세심하게 돌을 고르고 깎아서 서로 완벽하게 맞추어 놓은 벽난로였다. 그런 사실들을 알아차리고 나니 이제는 그것을 감상하고 즐길 수가 있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쌓은 사람은 단순한 벽돌공이 아니라 예술가였다. 벽난로의 뛰어난 만듦새에 세상 감탄하면서 그는 벽돌공이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생각했다. 그 사람은 벽난로 쌓는 일에 완전히 집중했을 것이다. 일하는 동안 결코 다른 생각을 하거나 주의가 산만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한 것이다. 예전에 노인에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정말 그 선물을 찾고 싶다면 자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때를 생각해 보게. 그는 어려서 잔디를 깎던 일을 노인과 함께 이야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잔디 깎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해서 다른 일에는 전혀 관심도 주지 않았었다. 지금 하는 일에 완전히 몰두할 때 넌 산만하지 않고 행복하다. 노인은 그렇게 말했었다. 너는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한다. 그제서야 오랫동안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직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쓸데없이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그는 오두막집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모닥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는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잊고 있었다. 그냥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을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이윽고 미소가 떠올랐다. 기분이 아주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오직 자신의 현재를 그냥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뇌리를 스쳤다. 비로소 그는 소중한 선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늘 그곳에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현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잡념을 없앤다는 뜻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쏟는가에 따라 소중한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책의 원제는 더 프레젠트이다. 이 말은 선물도 되고 현재도
된다. 더 프레전트. 선물 같은 이 책을 두고두고 곁에 선물처럼 지니고 살면 우리에게 선물 같은 매일매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TV였습니다.